과연 어떤 책일지, 제가 알고 있는 책일지. 이거 있습니다. 아마 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때 추천사를 요조님이 해주셨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수동의 한 동네 서점에서 산 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총 4권의 책을 골라왔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 권씩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갖고 있는 에세이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나종호 교수님이고요. 이 나종호 교수님은 현재 미국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학부에서는 심리학과를 전공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자살을 예방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그곳에서 의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직업이 정신과 의사니까 뭐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여러 중독이나 뭐 트라우마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고 또 치료하고, 이게 어떤 일상이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환자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렇게 낙인과 혐오를 넘어 이해와 공존으로라고 다분히 인문학적인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종호 교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기보단 자신이 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낀 감정, 든 생각,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 책 속의 문장을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정신과 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대중의 낙인과 편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낙인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을 직접 만나는 일이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내 눈앞에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점, 좀 생각이 바뀐 점은 특히 이 자살 그리고 중독에 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살에 관해서 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변한 생각은, 이제 우리가 흔히 특히 언론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이제 소제목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어떤 삶과 죽음을 두고 되게 유약하고 의지가 없고, 이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이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선택을 한다, 자칫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을 시도를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로지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냥 이거를 끝내고 그것만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만 이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상적인 사고가 이때는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 속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탈출하고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만은 그들에게 자살은 선택지가 아닌 현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생각은 이 자살도 많은 경우에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 자살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뭐 왜 그랬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각에 아주 사로잡혔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살을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10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처음 자살 생각을 떠올린 뒤 시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살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혔을 때 이런 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에 접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미리 내가 이제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대처 방법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미리 해보면 이거를 그나마 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총기나 약물류에 접근하는 그런 거를 아예 막도록 거기에 무슨 잠금 장치 같은 거를 설치를 해둔다던가 아니면은 뭐 벨트나 끈 같은 거를 집안에서 수시로 다 치워버린다거나 그리고 그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맥락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떤 119 아니면 생명의 전화 이런 연락처를 미리 본인이 확보를 해놓고 딱 생각을 해서 이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놓으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책에서 이 나종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런데 분량이 한 200쪽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읽기에는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 책 내용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줄 간격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책은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표지가 독특하죠. 이 선과 이제 각양각색의 색으로 표현한 표지가 인상적인데요. 아마도 이 책의 다양한 모습을 형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헤르만 헤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헤세가 쓴 소설, 시집, 뭐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관한 그런 에세이, 뭐 여행기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위스 남쪽에 루가노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몬타뇰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헤세가 인생 중반부 이후부터 한 40년 이상 살았던 그리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한 그런 헤세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 헤세가 또 수채화도 많이 그렸잖아요. 그 수채화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 스위스 몬타뇰라에서 생애 많은 시간을 보낸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건 사실 스위스 여행을 가도 그 몬타놀라까지 가는 게 교통이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갈 만큼 그렇게 해세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영상처럼 이제 간간히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튜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를 드리는 건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책에 그리고 서점에 조금이라도 더 친숙함을 느끼셨으면 하고 시간을 내서 책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책을 꼭 읽어야 할까? 이 독서라는 행위가 항상 좋기만 한 걸까? 책은 뭐고 독서는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책을 만나서 이제 해세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마치 이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이 책의 첫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독서에 대하여라는 챕터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할 길로 생각하며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이 문장을 읽는데 좀 뜨끔했어요.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겨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이런 책이란 무엇이고 독서란 무엇이고 그리고 글과 글쓰기, 작가, 문학 이런 거에 관한 전체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이 해세가 진정한 독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해세의 많은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시각이기도 한데요. 이제 해세가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이 해세는 독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활자를 읽거나 시간을 때우거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독서 체험을 내 인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녹여내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진정한 독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해세의 생각이 드러나는 문장 2개를 더 읽어드리고 이 책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소용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진정한 독자가 그런 울창한 책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압도될지, 제대로 길을 찾아 자신의 독서 체험이 진정으로 스스로의 경험과 삶에 소용되게끔 만들지는 각자의 지혜나 운에 달려있다. 다음으로 제가 골라온 책은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단편 소설 모음집이고요. 이 소설은 진짜 얇습니다. 그래서 얇아서 골라왔어요.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독일 작가고 그리고 향수, 존 머시 이야기 이 책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깊이의 강요 이거를 보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샀나 안 샀나 읽었나 긴가민가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책 있으시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왔더니 집에 책장에 떡하니 있는 그런 책이요. 제가 이 책은 대학생 때 되게 친한 선배 언니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책의 2번째 작품이 승부라는 작품이에요. 이 체스 게임을 둘러싼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소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이 체스 게임의 전개 과정도 이미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읽은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 승부라는 책에서 체스 게임을 바라보는 이 관객들의 어떤 속마음, 그리고 이 체스 고수의 심리 묘사를 한 게 아주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기 시작하시면 눈을 떼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20쪽, 20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짧은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표제작은 깊이의 강요, 이 소설인데요. 이거는 더 짧아요. 한 10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소설은 이제 타인의 어떤 평가, 어떤 평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깊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작가가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집착을 해서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몰입해서 보는 그런 흥미로움이 있고, 이제 평론, 비평, 그런 좋은 비평이란 무엇인지 그 역할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앞에서 시크릿북으로 이제 보셨던 책인데요.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2권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다 도모코라는 분인데, 그 일본의 중쿠도라는 이제 대형 서점에서 한 10년간 서점 직원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보문고 같은 그런 곳이죠. 근데 도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서점이 오키나와에 지점을 내면서 그곳으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거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의 매력에 그냥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점, 회사를 퇴사를 하고 자신만의 그 헌책방, 울랄라 서점을 열게 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서점인이라는 직업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그런 문화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책이 2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이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한 분께 2022년이 연말 선물 겸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마감일은 12월 1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크릿북을 개봉을 하면서 되게 당황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동네 서점에서 제가 골라온 책들을 소개하는 이 코너로는 또 다음 달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책일지, 제가 알고 있는 책일지.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저는 갖고 있는 책, 번역가 선생님을 압니다.
엄마의 도쿄라는 에세이를 내신 이 김민정 선생님이신데 추천사를 요조님이 해주셨었구나. 이거 다시 제가 다른 분께 선물을 드려야겠는데요. 블라인드북, 예쁜 메모지도 들어있고 책갈피도 들어있고. 판권엔 없지만 이거 제 친구가 만들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친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나? 어쨌든 블라인드북은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